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 크라스노다르를 연결하는 케르치대교 폭발 테러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6시쯤 발생한 폭발로 자동차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고, 도로와 평행한 철로의 열차에 실려있던 유리탱크 7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교량 전체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는 19km 길이의 교량을 따라 이동하던 트럭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로 최소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시신은 수습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수사에 착수해 트럭 차주가 크라스노다르 지역 주민임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도 벌였습니다. 운전기사의 신원은 올해 52세 유스프란 남성인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테러에 사용된 트럭은 87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또 검문소에서 신분증만 확인한 뒤 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생략하고 통과시켜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케르치대교 폭발 직후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전부터 교량을 합법적 타격 목표라고 말했던 젤렌스키 보좌관 미하일 포돌약은 이제 막 시작됐다. 불법적인 모든 것은 파괴돼야 하고 도난당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돌아와야 한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는 대교 사진을 공개하면서 태양은 떠오른다, 다리는 아름답게 불타고 있다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 문구는 우크라이나 민족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시 구절 하나를 인용한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유니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SBU가 배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SBU는 자기네들이 연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최후의 승리 이후에나 통신사 유니안에 일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정국 우크로포슈타는 교량 폭발을 경축하는 우표를 발매했습니다. 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우표를 확대한 사진 촬영용 간판까지 만들었습니다. 젤렌스키의 집사장 안드레이 예르막은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이모지와 함께 태양이 찬란한 아름다운 날이라는 문구를 트윗에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 알렉세이 다닐로프는 폭발 영상과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를 위해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는 영상을 합성해 70세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케르치대교 사건 이후 나온 우크라이나 반응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와는 키예프 지도부의 테러리스트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파괴해놓고 좋아하는 꼴이 테러 분자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에 자행된 테러 사건이라 전 세계는 모스크바가 극도로 분개해 전면전이 곧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무서우리만큼 침착하고 냉정합니다. 곧바로 대량 보복을 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케르치 해협의 전력망과 에너지, 교량,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조사와 복구에 주력하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 케르치대교는 급속도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병의 실력이 입증돼 케르치대교의 교통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차로는 자동차와 버스에 한해 한 개 차선의 통행이 이루어진 데 이어 철로는 정상화돼 열차가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트럭의 경우 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러시아 보험연합은 이번 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도 추정했습니다. 대략 2억에서 5억 루블, 미화로 320만에서 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케르치대교는 평행하는 두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4차선 왕복 도로 교량, 그리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왕복 철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교량의 전체 길이는 19km로 선박도 통과할 수 있도록 35m 높이의 아치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케르치대교는 마이단 폭동 이후 크림이 러시아에 귀속된 201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2018년에 도로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철로 구간은 좀 늦은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도로 구간이 개통된 2018년 푸틴 대통령은 스스로 트럭을 몰고 다리를 통과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케르치 대교는 러시아와 통합된 크림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70세 생일에 맞춰 자행된 테러라 그 상징성은 있지만 러시아는 의외로 차분하고도 빠르게 수습하고 있습니다. 케르치 대교를 폭파했지만 크림과 헤르손의 보급이 완전히 끊기는 충격은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4개주 귀속 축하 콘서트에서 모두 함께 단결하니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더욱 단결하고 있습니다. 충격에 빠져 분노, 격앙하는 모습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스탠스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더욱 공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공격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만 끊어도 키예프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내의 화신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장내자는 군부 강경파를 제재하면서 자칫 서구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서구 전체와의 결전인 만큼 큰 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 지정학적 쟁투에도 상당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란게바스에서 열린 동원 예비군 출정식 광경입니다. 러시아, 타타르, 벨라루시인들이 어울려 사는 이 도시에서도 전장으로 나가는 아버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내 10여 개 도시와 3개 오블라스트가 신년 콘서트와 불꽃놀이를 취소해 모은 기금으로 동원 예비군을 지원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부장 빅토르 고레미킨 중장은 모든 군부대와 장병들에게 지급할 충분한 물자가 있다면서 신년 행사를 취소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레미킨 중장은 예비군을 돕겠다는 지역민들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그 정도는 나라가 할 테니 어린이를 위한 새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비아의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이 메가톤급 폭로를 했습니다. 1999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영국 지도자들이 헝가리에 대해 육로로 세르비아를 침공하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당시 미국과 영국이 유고슬라비아 군대를 코소보와 헝가리 사이에서 갈라치기 위해 헝가리군의 진격을 촉구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클린턴과 영국이 오르반 총리에게 세르비아를 북쪽에서 침공해 유고슬라비아군을 코소보와 메토히나에서 보이보디나까지 넓게 분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 1년차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이를 거부했고 게르하르트 슈레더 독일 총리의 도움으로 미 백악관의 압력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최근 부치치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 폭로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나토는 1999년 당시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만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 작전을 벌이면서 나토는 세르비아의 일부였던 코소보 독립을 위해 세르비아와 앙숙인 알바니아 분리주의자 편에 섰습니다. 헝가리는 1999년 초 나토에 가입했지만 유고슬라비아 침공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치치에 따르면 오르반은 토니 블레어 총리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우닝가에서 오르반을 맞은 대처는 헝가리가 세르비아 침공을 거부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더 많은 영국군이 전사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부치치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침공에서 사망한 영국군은 없었습니다. 유고 침공은 1999년 6월 쿠마노보 협정으로 중단됐고 그 이후 나토는 코소보의 진주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나토의 유고 침공은 미국 주도의 동맹이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한 첫 번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뻔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